어라? 에?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 없이 막 할 거야? 너 수영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생각 좀 하면서 하자. 응? 놀라셨나요? 생각 없이 수영하는 막수영. 한 번쯤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지금 수영을 왜 배우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수영을 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또 뚜렷한 목표가 없다면 지금 당장 right now 목표를 설정하세요. 크던 작던 목표를 세우면 힘들 때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줄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오늘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밑거름이 되어줄 겁니다. I can do it, you can do it. 나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또 오셨군요. 국가대표 정두희 수영교실 정두희입니다. 반갑습니다. 국가대표 정두희 수영교실 JDH 수임팀에서 수강생 모집합니다. 엘리트 선수반, 아마추어 마스터반, 테크닉 영법 교정반, 기록 정체기교나 더 빠른 기록을 내고 싶은 분들은 대환영입니다. 오시면 영법과 기록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번호로 문자, 카톡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은 선수들처럼 수영을 하고 싶어하고, 선수들은 월드클래스 선수들처럼 수영을 하고 싶어하죠. 사람들은 나보다 실력이 좀 더 나은 사람을 닮고 싶어합니다. 일반인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선수들 영법이 따로 있고 일반인 영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선수들과 일반인들의 영법 차이는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수와 일반인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많이 궁금하셨죠? 우선 오늘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수영 경력 30년차 서얼비입니다. 선수생활 20년, 그중 국가대표 9년, 저병 한국 신기록을 9년 동안 보유했었고 총 28번의 한국 신기록을 세웠었습니다. 은퇴 후 선수와 일반인을 10년 동안 지도하고 있고 하루에 물속에서 연타 수업 13타임까지 뛰어봤고, 현재도 하루에 물속에서 6타임에서 7타임씩 수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칭 물밥 좀 먹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 촌에서부터 시작해서 예탈 선수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상경해서 국가대표 선수도 해보고 한국 신기록도 세워보고 올림픽 나가고 세계선수권에 나가서 마이클 펠프스와 옆레인에서 시합을 뛰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반인과 선수를 10년째 지도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선수와 일반인의 영법 차이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영법의 기본 메커니즘은 선수 영법과 일반인 영법이 나눠져 있지 않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항의 원리와 중심축, 무게중심 이동, 이런 것들은 선수와 일반인 둘 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원리는 다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수영 선수는 수영이란 직업이기 때문에 하루에 수영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을 하루에 오전, 오후 총 4시간 정도를 하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지상운동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 트레이닝을 하루에 평균 한 6시간 정도 하게 됩니다. 그에 반면에 일반인은 학업 또는 직장을 다니고 짬을 내서 이제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적으면 일주일에 1번, 2번, 3번 정도 이렇게 1시간씩 수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듯 선수와 일반인의 차이는 하루에 운동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에서 많은 차이를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본 영법에 대한 이 메커니즘은 선수나 일반인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반인도 선수들이 하는 영법을 충분히 따라하고 비슷하게 흉내를 내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차이는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인은 선수들에 비해서 영법의 디테일이 약간 떨어질 수 있고 물에 대한 감각이 약간 좀 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꾸준하게 해서 근육량이 많은 거죠. 근육량이 많은 선수들과 일반인들은 같은 파워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물을 밀어내는 이 속도의 차이가 나서 스피드에 영향을 주고 그에 따른 이제 기록의 차이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팔을 돌리는 궤적 자체가 선수들의 궤적과 일반인의 궤적의 차이는 크게 없다라는 걸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수영을 하는 이유는 이것만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빠른 수영을 하고 싶은 건지, 두 번째, 편한 수영을 하고 싶은 건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향만 잘 결정을 하신다면 운동하는 방법은 바로 나오게 됩니다. 물을 뒤로 많이 밀어내기 위해서 하이 엘보를 하는 건 빠른 수영을 하기 위함이고, 편한 수영을 하기 위해서는 하이 엘보를 안 하면 됩니다. 자, 하이 엘보 캐치를 하고 하이 엘보 리커버리를 하면 수영은 참 멋있겠죠? 그리고 빨라지겠죠? 그렇지만 하이 엘보를 안에서 물을 잡고 하이 엘보 리커버리도 안 한다면 수영은 참 볼품이 없고 느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얻는 건 편하죠. 힘을 쓰지 않기 때문에 많이 편합니다. 그래서 빠른 수영을 할지 편한 수영을 할지, 편한데 빠른 수영은 없습니다. 빠르려면 힘을 그만큼 써야 된다라는 거. 빠른 수영을 하면 멋있습니다. 왜? 빨리 하기 위해선 하이 엘보 캐치를 했고 하이 엘보 리커버리를 했기 때문에 멋있을 수밖에 없죠. 대신 단점은 하나 있습니다. 힘듭니다. 힘든 걸 참아야 됩니다. 저는 수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영법 교정, 즉 테크닉 업그레이드인데요. 영법이 좋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 수영이 느리고, 영법이 좋은 사람은 대부분 수영이 빠른 걸 볼 수 있죠. 영법이 좋지 않은데 수영이 빠른 사람도 가끔 있긴 한데, 거의 가뭄에 콩나듯한 약간 그런 케이스들은 배제하고 말하는 겁니다. 테크닉을 배우지 못한 상황에서 인터벌 트레이닝과 스프린트 훈련을 한다는 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기본 공식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1시간, 2시간 동안 시험만 보게 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렇게 지도를 하게 되면 결과야 불보듯 뻔하겠죠. 몇 개 찍어서 맞추고 나머지는 다 틀리겠죠. 그리고 틀리면 혼나겠죠. 이 말은 즉 기록이 안 나오면 혼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저항을 줄이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고 추진력을 증가시키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기록이 빨라지겠습니까? 빨리 못한다고 혼나고 열심히 안 한다고 또 혼나고, 이건 제 실제 선수 시절 경험이기도 합니다. 지도자는 빨라질 수 있는 공식, 수영 공식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고, 배우는 사람은 그 공식을 열심히 습득해서 열심히 외워서 내 것으로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빨라지는 수영 공식을 배우게 되면 누구나 정말 큰 힘 들이지 않고 기록을 쉽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경험을 해본 사람은 이해를 할 테고,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100번, 1000번 얘기를 해도 의심만 하고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 아는 만큼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많이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공식을 알려줘도 집중을 덜 하는 사람이 있고 더 잘하는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학교에서 같은 반 선생님한테 수업을 받았지만 1등부터 30등까지 시험을 보면 등수가 다 천차만별 다르게 되죠. 이렇듯 같은 선생님한테 배웠다고 다 결과가 똑같진 않죠. 집중하고 노력하는 차이에 따라서 결과는 천차만별 완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영을 할 때 늘 생각하고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야 같은 시간을 똑같이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노력 대비 결과를 최고로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지금부터 정확한 수영 공식을 꼭 배우시고 모든 동작을 할 때마다 집중하시고 생각하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수영을 하시게 되면 단기간에 아주 많은 변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겁니다. 확실합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수영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